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도 앞 시간에 이어서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두 번째 과목 진행하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 과목 때 했던 전자계산기 일반에 관련된 내용. 자, 어떻게 복습하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한번 보고 지나치면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수시로 틈틈이 여러분들 배웠던 내용 반복적으로 복습하셔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챕터 두 번째로 SQL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SQL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언어를 우리가 SQL이라 그래요. 자, 그 중에서 DDL이라고 하는 정의어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SQL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텐데, 이 SQL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기 위한 언어예요. 랭귀지죠. 랭귀지. 자, 그래서 그 언어에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정의어, 조작어, 제어라고 하는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DDL이라고 하는 데이터 정의어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정의어에도 보면 여러 가지 명령어가 있는데, 그 정의어에 관련된 명령어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SQL. 자, SQL이라고 하는 것은 Structure Query Language라 그래서 구조적 지리어예요. 구조적 지리어. 우리말로 하면 구조적 지리어라고 하는데, 자, 이 SQL이 뭐냐? 자, SQL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조작 및 관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우리가 SQL이라 그래요. SQL.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조작을 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언어. 알겠죠? 랭귀지, 언어. 자, 그래서 이런 SQL은 독자적이고 상호작용 형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명령을 내리면, 지시를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하는, 서로 주고받는 그런 형태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 컴퓨터가 그렇죠. 우리가 어떤 명령을 내리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상호작용 형태로 터미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비절차적 언어라고 되어 있네. 비절차적 언어. 비절차적 언어라고 하는 것은 순서에 관계없이 수행되는 그런 형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테이블이 있어요. 이 테이블에 수많은 자료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자료들 중에서 내가 어떤 내용을 검색을 시킨다 이거예요. 어떤 내용을 검색을 시켜요. 검색을 시키게 되면 이 검색하는 과정이 처음부터 일일이 이렇게 쭉 찾아보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맞는 것만 쭉 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맞는 것만 바로 다이렉트로 해서 찾아오는, 실행되는 그러한 형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순서에 관계없이 처리되는 그러한 언어를 우리가 비절차적 언어라고 하는데, SQL이라고 하는 게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어떤 명령을 내리고 하면 순서대로 이렇게 쭉 처리하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맞는 것만 처리한다든지 해서 순서에 관계없이 처리되는 비절차적 언어다 이거죠. 아셨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SQL은 사용 용도에 따라서 DDL, 정의어라고 해요. 정의어. 자, 그 다음에 DML, 조작어라고 하죠. 조작어. 자, 그 다음에 DCL, 제어어라고 해요. 제어. 그래서 SQL 언어의 종류가 정의어, 조작어, 제어,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일단 이 종류 알아두세요. 종류. 자, SQL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언어예요. 언어. 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언어에 종류가 세 가지가 있네요. 뭐가 있어요? 정의어. 자, 그 다음에 조작어. 자, 그리고 제어. 자, 일단 이 세 가지 종류가 뭐 있는지 이거 물어보는 문제도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죠? 또는 이거 이제 우리말로 하기도 하지만 약어로. 자, 정의어는 DDL. 자, 그 다음에 조작어는 DML. 그 다음에 제어는 DCL. 그래서 이렇게 약어로도
물어보더란 얘기죠. 자, 그래서 보니까 이 정의어, 조작어, 제어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나요? 어디서 본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서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우리 앞에서 DBMS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와의 중개 역할을 해주는, 관리해주고 하는 DBMS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DBMS의 기능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정의 기능, 그 다음에 조작 기능, 그 다음에 제어 기능.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기능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봤더니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언어에도 보니까 정의어, 조작어, 제어. 같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정의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되는 언어가 정의어고, 정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새로 만들고 선언하고, 자, 그 다음에 조작, 이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가 조작어고,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가 제어어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알았어요? 뭐 따로 외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것만 우리가 정확히 알아뒀다면, 정의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는 정의어고, 새롭게 만들고 하는, 그 다음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조작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가 조작어고, 제어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가 제어어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정의어, DDL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거죠. 정의어. DDL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정의하는 랭귀지, 언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데이터 정의어 하는데, 이 데이터 정의어라고 하는 거 이렇게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약어로 DDL이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정의어를 다시 보면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및, 자,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생성, 만드는 이런 의미예요. 정의 및 변경을 위해서, 또 삭제를 할 때 사용되는 언어를 우리가 DDL, 정의어라고 하더라 이거죠. 정의어. 자, 그 다음에 이 정의어에도 보면 명령어가 또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create, 정의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alter, 변경할 때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drop, 삭제할 때 쓰는 거고요. 자,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 DDL도 또 명령어가 세 종류가 있네요. 세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 create, 그 다음에 alter, 그 다음에 drop. 알겠죠? 자, 이렇게 종류 세 가지씩 있는 거, 요거 문제 내기 참 좋잖아요. 다음 중 DDL의 종류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알았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종류들부터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언어에도 보면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정의어, 조작어, 제어. 자, 그 정의어 중에 정의어도 보면 명령어가 create문, alter문, drop문에서 세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종류를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먼저 create 명령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create의 단어적인 의미가 뭐예요? 생성하다, 창조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단어적인 의미 그대로 create 명령은 테이블이나 뷰, 스키마, 도메인, 인덱스. 자, 이러한 것들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인데, 자, 일단 뭐 뷰나 뭐 인덱스 이러한 것들을 모르더라도 create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들을 정의할 때, 생성할 때 사용되는 명령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테이블, 표, 뷰, 스키마, 도메인, 인덱스. 자, 이런 것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쓰여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인데, 형태들인데, 그러한 것들을 정의할 때, 생성을 할 때 사용되는 명령이 create 명령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 create 명령문의 표기 형식을 보면
자, 항상 동일해요. create, 생성하겠다 이거죠. 뭐를? 테이블을. 그리고 그 테이블의 이름 써주면 돼요. 이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 마음대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테이블 이름 이런 거는. 자, 만약에 내가 뷰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create view. 그리고 그 뷰 이름. 뭐 스키마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create 스키마. 그리고 스키마 이름. 도메인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create 도메인. 도메인 이름. 인덱스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create 인덱스. 인덱스 이름 해서 붙여주면 돼요. 자, 표기 형식이 뭐를 만드냐에 따라서 create 다음에 붙여주면 되고 그에 따른 이름들을 임의대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붙여주면 돼요. 알겠어요? 자, 표기 형식이 다 똑같죠? 자, create 하고 그 다음에 뭐를 만들 건지 그걸 써주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이름 붙여주면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리고 SQL문은 하나의 명령문이 끝나게 되면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마감을 지어줘요. 이거 하나의 문법이에요, 문법. 자, 그래서 create문은 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들을 정의할 때, 만들 때 사용하는 명령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 중에 뭐 view라든지 인덱스라든지 이러한 용어들이 있는데 그러한 용어들을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view라고 하는 용어 일단 요거 알아두시긴 해야 돼요. 자, view라고 하는 것은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되어 만들어진 가상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테이블을 view라고 합니다. view 가상 테이블이에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 view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번, 성명, 전공, 학년, 연락처로 구성되어 있는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무수히 자료가 많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무수히 자료가 많은데 이 중에서 가령 4학년 학생의 성명, 전공, 연락처만 난 알고 싶어. 4학년 학생이 누구 있는지 그 이름하고 전공하고 연락처만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 조건을 제시를 해서 내가 알고 싶은 거를 제시를 해서 검색을 시켰더니 이렇게 나왔더라 이거죠, 결과가. 그러면 4학년이 누구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이 전공이 뭐고 연락처가 뭐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러한 테이블, 이거를 뷰라고 해요. 뷰. 알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자료는 얘예요. 얘인데 우리가 작업의 편의상 이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보여주게 하는 이러한 테이블, 이거를 뷰라고 하더라 이거죠. 뷰. 알겠어요? 뷰라고 하는데 이 뷰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구현되지는 않더라. 무슨 얘기냐? 실제로 기억장치에 저장되는 것은 아니다. 저장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건 뭐예요? 이거 기본 테이블, 예.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작업의 편의상 또는 내가 알고 싶어서 그런 것들만 여기에서 추출을 해서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화면적으로만 시각적으로만 보여질 뿐이지 실제로 이 내용이 기억장치에 저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뷰라고 하는 것은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되어 만들어진 가상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테이블을 우리가 뷰라고 하고 얘는 물리적으로 실제로 기억장치에 저장되는 것은 아니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뷰의 의미 하나 봐주시고, 자, 그 다음 인덱스. 자,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의 레코드에 대한 접근을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보조 자료 구조를 우리가 인덱스라고 하더라. 자,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책 보면요. 맨 앞 페이지에 보면 목차 있잖아요. 목차. 자, 그래서 뭐에 대한 내용은 몇 페이지, 뭐에 대한 내용은 몇 페이지, 뭐에 대한 내용은 몇 페이지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목차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인덱스예요. 인덱스. 그러면 이거 왜 해놨어요? 이거 왜?
빨리 내가 원하는 페이지로 찾아가라고. 알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상에서도 내가 원하는 자료를 빨리빨리 검색하고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빠른 접근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보조 자료 구조가 있는데 걔를 인덱스라고 하더라 이거죠. 아셨죠? 자, 그래서 뷰와 인덱스 용어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create라고 하는 명령문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alter 명령이 있어요. 자, 이 alter 명령은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할 때 또는 뭐 삭제할 때 또는 삽입할 때 뭐 이럴 때 사용하는 명령어예요. 테이블의 구조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하나의 테이블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이 테이블에서 이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삭제하거나 삽입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명령어를 우리가 alter 명령어라 하더라 이거죠. alter. 자, 그래서 요거의 표기 형식은 alter 테이블을 수정을 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그 테이블 이름 써주고 하는데, 자, 이 alter 명령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추가를 해드리면, 자, alter 명령은 기존의 테이블에 대해서 추가를 한다든지 변경을 한다든지 삭제를 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테이블에 대해서요. 기존에 있던 테이블에 대해서. 자, 그래서 추가를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테이블이 있는데,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에 새로운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해야겠다 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항목 중에서 하나의 항목을 지워야겠다든지, 또는 항목에 대한 내용을 변경을 해야겠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다고요. 기존에 있던 테이블에 대해서. 자,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있던 테이블에 어떤 항목을 하나 추가해야겠다 그러면 alter 테이블 이름하고 add 추가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추가하고자 하는 열 이름, 항목 이름,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여기에 이 항목에 들어갈 자료가 뭐 문자인지 숫자인지 이런 것 등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테이블에서 하나의 항목을 뭐 변경을 해야겠다. 항목에 대한 내용을. 자, 그럴 때는 alter 테이블 이름하고 alter라고 하는 지시어를 써요. 자, 그 다음에 삭제해야겠다 그러면 alter 테이블 이름하고 drop이라고 하죠. drop. 그리고 지울 열 이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령 이렇게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학생 테이블에 점수라고 하는 항목을 추가를 하려고 해요. 정수, 숫자형으로 해서.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점수라는 항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수라는 항목을 기존에 있던 테이블에 하나 추가해야겠다 이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alter 테이블 학생 테이블에 add 추가하라 이거죠. 뭐를? 점수라는 이름의 항목을 정수 형태로, 숫자 형태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add라고 하는 것은, add는 항목을 추가할 때. 알겠어요? 만약에 학년이라는 항목을 내가 지워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alter, 그 다음에 테이블, 그 다음에 학생 테이블에서 지워야겠다. 그러면 drop, 그 다음에 지우고자 하는 열 이름, 학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학년하고 세미콜론, 이렇게. 알겠어요? 자, 그래서 alter라고 하는 명령문은 기존에 이렇게 있던 테이블에 항목을 하나 추가하거나 항목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항목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명령문이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 alter라고 하는 명령문 뭐 할 때 사용하는 건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drop 명령이 있어요. 이 drop 명령은 테이블, 뷰, 스키마, 도메인, 인덱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삭제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다 이거죠. 자, drop 명령은 테이블이나 뷰, 스키마, 도메인,
인덱스 이러한 것들을 삭제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다 이거죠. 반대로 만들 때 쓰는 명령은 create 명령이고 그 만들어져 있던 것을 이제 삭제할 때 사용하는 것은 드랍 명령이다 이거죠. 드랍 명령. 자, 그리고 이제 얘도 표기 형식을 보시면 내가 예를 들어서 테이블을 삭제하겠다 그러면 드랍 테이블 그리고 지우고자 하는 테이블 이름 써줘요. 그러면 테이블이 삭제가 된다 이거죠. 자, 만약에 뷰를 삭제하겠다 그러면 드랍 뷰 이름 써줘요. 그럼 뷰가 지워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드랍 스키마 이름 하면 스키마가 지워지는 거고, 드랍 도메인 이름 하면 도메인 지워지는 거고, 드랍 인덱스 이름 하면 인덱스가 지워지더라 이거는 얘기예요. 자, create 명령하고 어때요? 구조라든지 이런 건 다 같죠? 다만 명령어가 다를 뿐이에요. 만들 때는 여기가 create고 지울 때는 드랍이고 그런 거죠. 알았어요? 자, 그래서 드랍 명령은 테이블이나 뷰, 스키마, 도메인, 인덱스 이러한 것들을 삭제할 때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참고로 또 혼동하실 수도 있는데 금방 배웠던 alter 명령에도 보면 드랍이 있었죠. alter 명령 안에 드랍이 있었죠. 그죠? 이 alter 명령 안에 있던 드랍은 이렇게 테이블이 있으면 테이블 중에 하나의 항목, 이 하나의 항목을 삭제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 이 드랍 명령 자체로 되어 있는 것은 테이블이면 테이블 이거 전체를 지울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드랍 자체로 이렇게 나와져 있는 이 명령은 테이블이면 테이블 전체를 지울 때 쓰는 거다 이거죠. alter 명령 안에 있던 드랍 명령문 있었잖아요. 드랍 구문. 요거는 테이블 중에서 하나의 항목 이걸 지울 때 쓰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드랍 명령에서 또 하나 알아두실 내용은 이 삭제할 때 보니까 이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게 있고 레스트릭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 구문 중에서 이렇게 앞으로 모든 구문이 그래요. 이렇게 대괄호로 있는 거, 이 부분은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생략할 수 있는 그런 구문인 경우 대괄호로 묶어서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삭제할 때 드랍 명령에서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것과 레스트릭트라고 하는 옵션이 있더라 이거죠. 캐스케이드와 레스트릭트는 삭제할 때 사용되는 옵션이에요. 옵션. 자, 그러면 이 캐스케이드와 레스트릭트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캐스케이드와 레스트릭트 옵션은요. 자, 일단 여기 이렇게 세로 요거는 오어의 의미예요. 오어. 그러니까 요거나 요거를 쓸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붙는 거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중요한 건 요거 캐스케이드와 레스트릭트 요거 중요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것은 삭제할 객체를 참조하는 다른 모든 객체를 함께 삭제하라는 의미더라 이거죠. 자, 그리고 레스트릭트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객체가 삭제할 객체를 참조 중일 때, 사용 중일 때 그 객체를 삭제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교수 테이블이 있고 학생 테이블이 있다고 할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 근데 여기에서 학생 테이블에서 교수 테이블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이용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이 교수 테이블을 지운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교수 테이블을 지우려면 명령을 쓰죠. 자, 드랍, 그 다음에 테이블, 그리고 교수. 테이블명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옵션으로 캐스케이드나 레스트릭트 이렇게 두 가지를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옵션을 캐스케이드를 써주게 되면 만약에 이 교수 테이블을 학생 테이블이 지금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교수 테이블만 지우라고 했지만 이거를 이용을 하는 얘까지 학생 테이블까지 연쇄적으로 같이 삭제되는 게 바로 캐스케이드예요. 나는 얘만 지우라고 했는데 이 교수 테이블을 학생 테이블이 이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얘와 연결된 다른 테이블도 연쇄적으로 삭제되게 하는 게 바로 캐스케이드라는 옵션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캐스케이드는 연쇄적으로 사용하고 있든지 말든지 연쇄적으로 삭제할 때 쓰는
그런 옵션이 캐스케이드고, 자, 레스트릭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지금 현재 학생 테이블에서 교수 테이블을 쓰고 있어. 자, 그랬을 때 교수 테이블을 삭제하라고 하고 레스트릭트라는 옵션을 붙여주면 지금 얘가 다른 테이블이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지워지지가 않아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다른 객체가 삭제할 객체를 참조, 이용 중일 경우 삭제를 취소하라, 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붙여줄 때 사용하는 옵션이더라 이거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컴퓨터에서도 그래요. 컴퓨터에서 어떤 A라고 하는 a.hwp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보고 있는 상태에서 바탕화면에 가가지고 그 a.hw 파일을 휴지통에 넣으려고 그러면, 삭제하려고 그러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열려있는 것은 지울 수가 없어요. 닫고 나서 지워야죠. 자, 그런 것처럼 레스트릭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객체를 지우려고 하려고 봤더니 이 객체가 다른 객체에서 쓰고 있더라. 그러면 이 객체를 지우지 마라.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옵션이더라 이거죠. 그런데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것은 사용되고 있던 말던 거기다가 얘를 이용을 하는, 연결되어 있는 얘까지 연쇄적으로 지우고자 할 때 쓰는 옵션이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드랍이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이나 뭐 스키마나 도메인이나 뷰나 이런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를 전체로 지울 때 사용되는 명령인데, 이 드랍 명령에서 쓰이는 옵션으로 캐스케이드와 레스트릭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DDL 정의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정의어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크리에이트문, 그 다음에 엘터문, 그 다음에 드랍문. 알겠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종류 잘 정리를 일단 해주시고, 자, 각각의 용도. 자, 얘는 크리에이트문은 뭐 할 때? 정의할 때. 이 엘터 명령은 뭐 할 때? 기존의 테이블에 하나의 항목을 추가하거나 항목을 삭제하거나 항목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할 때 쓰는 거고, 드랍 명령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를 지울 때 쓰는 명령어다, 이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문제들이 기존에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SQL 명령 중 데이터 정의문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는데, 자, 정의어의 종류 뭐뭐 있다고요? create문, alter문, drop문,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업데이트, 셀렉트, 딜리트, 이런 명령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모두 다 배우게 나면 이렇게 섞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섞어서. 그러니까 이 정의어, DDL이라고 하죠. 정의어에도 보면 종류가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작어, DML이라고 하는데 조작어에도 보면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어, DCL에도 보면 종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류들을 정확하게 구분해 놓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의어인가? 이게 조작어인가? 이제 혼동이 되면 쉬운 문제인 것 같은지만 틀릴 수가 있단 말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정의어에는 create문, alter문, drop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create, 생성을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 이게 답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SQL에서 기본 테이블을 생성을 할 때, 정의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create 명령문이죠? create. 자, 드랍문은 요거는 이제 삭제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학생 테이블에 데이터를 입력한 후 주소 필드가 누락되어 이를 추가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적합한 명령문은 그랬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기존에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쭉 봤더니 여기 주소라는 항목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학생 테이블에 이렇게 주소라고 하는 항목을 하나 추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명령문이 뭐냐 이거죠. 뭐예요? 엘터 명령문이야, 엘터 명령. 엘터. 자, 엘터 테이블 학생 한 다음에
학생 한 다음에 add 추가할 거니까 add 주소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생성된 테이블을 삭제할 때 테이블 자체를 지워야겠다. 그럼 뭐예요? 드랍 명령이 드랍. 자, 그리고 5번은 자, SQL에서 드랍문의 옵션 중 restrict. 자, 이 restrict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용 중이면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보기들을 읽어보니까 제거할 요소들을 기록한 후 제거한다. 뭐 이런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제거할 요소가 참조 중일 경우만 제거한다. 이런 것도 없죠.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 있네요. 제거할 요소가 참조 중이면, 사용 중이면 제거되지 않겠다. 취소하겠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죠. 자, 요거와 반대로 이제 캐스케이드가 있는데 캐스케이드는 연쇄적으로 사용 중이든 말든 참조 중이든 말든 연쇄적으로 삭제할 때 쓰는 옵션이라 그랬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은 다음 SQL 명령문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자, 드랍, 지워라 이거죠. 뭐를? 테이블 이름은 성적이고 그러니까 성적 테이블을 지우래요. 자, 그런데 옵션이 캐스케이드가 붙었네. 캐스케이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성적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으면 이 성적 테이블뿐만 아니라 설령 다른 테이블에서 이 성적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던 중이더라도 이 성적 테이블과 연결된 얘까지 연쇄적으로 지워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성적 테이블과 이 테이블을 참조하는 다른 테이블도 함께 연쇄적으로 제거하시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알았어요? 자, 성적 테이블이 다른 테이블에 의해서 참조 중이면 제거하지 마시오. 이것은 restrict 옵션이 되는 거고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7번은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되어 만들어진 가상 테이블 그랬네요. 이게 뭐죠? 뷰라고 했죠, 뷰. 그리고 이 뷰는 실질적으로 기억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기억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물어보는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데이터베이스 언어 중에서 정의어에 관한 내용을 쭉 살펴봤거든요. 자,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종류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종류에 대한 문제 만들기 쉽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번거롭더라도 그런 종류들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정리해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그 다음 다른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